1942년 여름 이집트의 엘 알라메인에서 슈츠국과 영연방군 사이에 대규모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롬멜은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전력을 쏟아부어 마지막 공격을 실시했지만 영국군의 강력한 반격에 결국 공세작전은 실패로 돌아가고 전선은 교착되었습니다. 롬멜이 가장 원했던 것은 연료와 탄약 등의 보급 물자였지만 이 문제는 북아프리카 전역 내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에는 2000대의 차량과 100여 문의 야포가 대기하고 있었고 독일에는 1000대의 차량과 120대의 전차가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자들은 북아프리카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이미 영국군 항공대가 독일군 항공대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송선들은 지중해에서 격침되어 갔고 이러한 이유로 독일군이 운영하는 차량 중 약 85%는 영국군에게서 노획한 것이었으며 이 차량들은 부품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고장이 나면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토브룩 항의 하역 능력은 하루 600톤에 불과했는데 이 때문에 선박들이 하역을 기다리며 항구에 장기 정박하였고 이렇게 모여있던 선박들은 영국 항공대의 좋은 목표가 되었습니다. 롬멜은 이탈리아군의 보급품 배분 방식에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당시 북아프리카군에 대한 보급은 전적으로 이탈리아군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탈리아군의 비효율적인 보급 행정으로 인해 전방의 전투사단보다 후방에 주둔하고 있는 예비사단에 보급품이 먼저 지급되는 경우도 있었고 같은 전투부대라 하더라도 독일군보다는 이탈리아군에게 더 많은 보급품이 지급되었습니다. 롬멜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부에 건의도 해보고 회의석상에서 화도 내보았지만 이탈리아군은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약속만 할 뿐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롬멜은 19개월의 기간 동안 아프리카 군단을 지휘하고 있었는데 독일군 중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환경이 열악한 사막에서 복무한 장교가 없었으며 이로 인해 롬멜은 만성 위장병, 습관성 장염 등으로 인해 제대로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지휘를 슈톰의 장군에게 맡기고 오스트리아로 돌아가 휴식을 취해야 했습니다. 한편 영국군은 제8군 사령관으로 몽고메리 중장이 부임하게 됩니다. 그가 부임한 후 가장 먼저 취한 조치는 전임 사령관이 세워두었던 후방철수 계획을 폐기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엘 알라메인을 사수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더 이상의 후퇴는 계획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이해진 군기를 다시 잡기 위해 총기 관리와 개인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는 신병교육대 선임하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영국군은 본국으로부터 수많은 병력과 물자를 보급받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75mm 포를 장착한 M4 셔먼 전차 400여 대는 영국군의 든든한 공격무기였으며 이 셔먼 전차를 상대할 수 있는 독일군 4호 전차는 38대에 불과했습니다. 처칠 수상은 이 신형 무기로 하루빨리 독일군을 물리쳐 주길 바랬지만 몽고메리는 당장 전투를 치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리 무기와 장비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를 운영하는 병사들의 숙련도가 아직 부족했기 때문에 그는 전투보다는 훈련에 매진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원하는 만큼 훈련을 실시한 몽고메리는 1942년 10월 23일 대대적인 공격작전을 실시합니다. 당시 양측의 전력을 살펴보면 영연방국은 병력 20만 명, 전차 1900대, 항공기 1500대, 야포 900문이었으며 슈츠국은 병력 10만 명, 전차 550대, 항공기 800대, 야포 100문이었습니다. 몽고메리는 주공 방향을 북쪽으로 결정했지만 이전 독일군이 했던 기만 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목재와 천으로 만든 가짜 전차부대 그리고 빈 나무 개짝으로 만든 가짜 보급 물자들을 남쪽 전선에 배치해 독일군을 고착시켰습니다. 독일군도 영국군의 공격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전투에서는 독일군이 주로 공격자 입장에서 기갑 차량의 기동력을 이용해 변화무쌍한 우회 전술을 구사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기동전을 펼칠 연료가 없었기 때문에 시형을 최대한 이용한 방어 전술을 준비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1차 대전에서처럼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곳곳에 전차를 매복시켰으며 전방에는 수십만 발에 달하는 각종 지뢰를 매설했습니다. 또한 전투력이 약한 이탈리아 부대를 독일군 사이사이에 배치해 그들이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공격은 영국군의 포병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약 540문에 달하는 야포가 일제히 사격을 실시해 독일군의 진지를 파괴했으며 공중에서는 항공기의 지원 사격이 있었습니다. 이후 지뢰 제거 훈련을 철저히 받은 포병사단이 나서 지뢰를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영국군 포병사단이 막대한 희생을 치르면서 두 개의 통로를 개척하자 그 사이로 약 700여 대의 전차들이 끊임없이 들어갔습니다. 독일군 포병은 밀집된 영국군 사단들을 발견했지만 그곳을 향해 날릴 포탄이 부족해 그들의 공격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독일군 사령관 슈톰의 장군은 운전사만 대동하고 전선 시찰에 나섰다가 영국군의 기관총 세례를 받고 전사했습니다. 독일군의 전선이 붕괴되고
사령관까지 전사하자 다급해진 히틀러는 다시 롬멜을 찾았습니다. 항공기를 이용해 서둘러 북아프리카에 도착한 롬멜은 상황 보고를 받은 후 몹시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데 신지 내에 남아있는 연료와 탄약은 거의 한계에 도달해 후방으로 철수를 하는 것조차 어려울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보급을 담당하고 있던 로마의 이탈리아군 지휘부는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구축함과 잠수함까지 동원해 연료를 수송하려 노력했지만 이미 때는 늦은 후였습니다. 롬멜은 이제 더 이상 진지를 방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분산되어 있던 부대를 불러 모아 최대한 많은 병력을 이끌고 후방으로 철수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이때 롬멜에게 히틀러의 전문이 도착했습니다. 비관은 모든 노력을 기울여 적에게 한 치의 땅도 양보하지 말 것. 앞으로 물자와 병력 증원에 심혈을 기울일 것임. 강인한 의지로 전투에서 승리하기 바람. 이러한 전문을 받은 롬멜은 고민에 빠졌는데 히틀러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확했지만 그렇다고 군인으로서 상관의 지시를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롬멜 자신도 부하들에게 항상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롬멜은 결국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 후퇴하던 병력을 다시 불러들이고 전투 준비에 임하게 되는데 훗날 롬멜은 이날의 결정에 대해 매우 후회했습니다. 이것은 독일군과 이탈리아군이 그나마 최소한의 전력을 유지하면서 후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상실한 것이었으며 이후 북아프리카의 추측군은 다시 재개할 기회를 완전히 놓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독일군은 이 마지막 전투에서 영국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도 했지만 그나마 남아있던 기갑 전력을 거의 상실해야 했습니다. 상황이 절망적으로 변하자 롬멜은 다시 후퇴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으며 그들이 전장을 떠나 도주를 시작하고 나서야 히틀러는 롬멜에게 후퇴를 허가한다는 때늦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독일군 지휘부는 부족한 보급에 대한 반성 없이 모든 책임을 롬멜에게 돌리는 분위기도 있어 롬멜을 더욱 분노하게 했습니다. 롬멜은 엘 알라메인 전투의 패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했습니다. 군대가 전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기와 연료, 그리고 탄약이다. 아무리 용감한 병사라도 보급 없이는 전투를 계속할 수 없다. 적은 압도적인 병력과 무기, 탄약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우리는 그들을 막아내는 데 급급해 제대로 된 기동전을 펼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지상전보다 공중전이 중시될 것이다. 공군력이 부족한 군대는 전쟁 기간 내내 전술적 불리함을 감수해야 할 것이며 결국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엘 알라메인 전투에서 독일군과 이탈리아군이 보여준 모습은 높이 찬양할 만하다. 비록 전투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우리 기갑군의 놀라운 전사는 독일과 이탈리아의 역사에서 영광스러운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이다. 이상으로 2차 대전 엘 알라메인 전투였습니다.